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제가 요즘 캐나다 여행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드림잡이라는 말이에요. 너 직업 정말 꿈의 직장이다, 드림잡이다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편이고, 그리고 노동 조건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좀 상식적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때는 한국의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창업을 한 것인데, 제가 캐나다 여행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에게 제 직업이 꿈의 직장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느낌이 또 남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꿈의 직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22살 때 내가 원하는 직업의 조건이 뭘까 하고 4개를 딱 그 노트에다가 적었었어요. 하나는 하루 8시간 이하 일하기였고, 두 번째는 강제적인 회식, 내가 원치 않는 회식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세 번째는 1년 중에서 2달 정도의 해외 생활이 가능한 직업, 네 번째는 이것을 모두 만족하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직업에 되게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적인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고,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건이 조금 실제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원하는 직업을 종이에 쓰고 나서 6년이 넘게 지났어요. 지금 저의 직업의 조건이 어떠한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가능한 상태고요. 1년에 원한다면 사실 1년 내내도 해외에서 지낼 수 있고, 지금은 일하는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상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제 일하는 시간에 하면 돼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또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저에겐 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업무 시간은 하루 7시간 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제가 조절을 할 수는 있고요. 이제 수입적인 부분도 제가 원래 원했던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저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지금 120% 정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업무 시간, 회사 이름, 배움, 적성, 주체성, 돈, 연봉, 안정성, 통근 시간, 재미, 동료, 사람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중에서 하나 혹은 2개만 골라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특히나 한 번에 빠른 시간 내에 갖는 것은 어렵잖아요. 저의 경우는 여기에서 업무 시간과 주체성, 이 2가지를 가장 중시했어요. 사실은 업무 시간을 중시한 거죠. 왜냐면 내가 주체성이 없다면 업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의 방법은 모든 것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1개, 2개만 달성을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달성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을 또 골라서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달성을 했어요. 저는 one step at a time 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없다. 1개만 만족시키자. 2번째, 포기할 줄 아는 거. 자, 결국에는 이게 포기의 문제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다니고 싶은데 돈이나 안정성이나 다른 회사의 네임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선택은 포기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죠.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조건 다 버리고 회사를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회사 일은 필요 없었고요. 남들이 어떻게 저 생각하는지 필요 없었고요. 돈도 필요 없었고요. 저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그만큼 시간적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뒀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통근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지하철 타고 아침에 1시간, 2시간씩 가는 거를 절대 못 참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돈을 벌되 시간적인 자유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리브딥이라는 페이스북을 운영할 때 썼던 명언이기도 한데, 김어준의 명언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좀 공감이 됐어요. 어쩌면 많은 경우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나에게 중요한 게 뭐지? 라는 것을 가치관을 내가 형성하기 전까지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그것을 인생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결정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도 나를 위해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가치관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몇 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 나에게 중요한 거는 이거야. 그리고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 보고 그러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하면 또 그걸 결정해서 살아가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내가 가장 변화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딱 정해요. 그 다음에 그것에 6개월, 1년, 2년, 3년의 시간을 투자해요. 예를 들어 제가 캐스트 전화영어를 운영하기 2,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일하는 시간이 적은 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었고 뭐 다른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그 다음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정성을 가진 것을 조금 만들고 싶다. 안정성이라는 조건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에 이제 목적 그리고 목표 계획이 있었죠. 그럼 그때 저의 목표는 안정성을 구축을 하는 거였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유튜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3-4시간씩 투자를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직원분들이 생기면서는 제 시간이 많아지고 그때부터는 좀 더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거고요. 지금 저는 유튜브에 시간을 투자한 지가 3년이 됐고 지금은 유튜브로도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번째는 이제 능력 개발인데 꿈의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는 대가가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지가 됐든 연봉이 됐든 뭔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일한 것과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줄 수 있지? 나는 뭐를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내공과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특히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좋은 직업의 조건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이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너희 말고도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 많아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거를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굳이 더 많은 복지와 연봉을 주지 않아도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물론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진 대표분들은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사실 이게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인간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일도 하고 뭐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모든 보스가 모든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희소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나의 열정과 사람들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는 그 교집합이 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점이 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훈련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우리 한국식처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이제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생각을 하고 하면은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직업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는 직업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의 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또 제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5번째는 남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꿈의 직장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 하면은 우리가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면 되고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창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자유롭게 내가 주체적으로 꿈의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겠지만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더 그 직장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직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6번째는 제가 노력하는 부분은 내가 이러이러한 꿈의 직장을 원한다면 남도 그런 것들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꿈의 직장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소소가 있고 그리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연님이 있는데 나는 야근이 싫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근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의 조건들을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은 좀 그래도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저축을 아예 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아예 받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전에 설교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자신의 월급과 다른 부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목사님들과의 월급 차이가 30만 원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다른 부목사님들보다 자녀들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혼자 하는 성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나눔에 포커스가 맞춰진 삶, 그것이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의 직장이 좀 더 꿈의 직장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니까요. 저는 제가 직업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점이나 고정된 어떤 지점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물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직원분들을 뽑으면서는 오피스를 구해서 일을 했고 또 1년 동안 한 다음에는 더 좋은 또 나은 직업의 조건을 위해서 재택근무로 바꿨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식으로 또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부분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직업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면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 저의 꿈의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앞으로도 쭉 봐요. 안녕.